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이번부터는 커말 2급 실기 상시 기출유형 문제 1회부터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든 기출유형 문제는요, 지난 5개년 동안 나왔던 커말 2급 실기 기출유형 문제를 토대로 새롭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댓글도 같이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기시험 보시는 분들은 실기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새로 개정된 오피스 2021 버전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의는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구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제 파일도 있으니까 같이 다운받으시고요. 영상과 함께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실 분들은 교재 맨 뒤에 있는 핵심 체크리스트 영상도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독고리 커말 2급 실기 기출유형 문제 1회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1회, 기출유형 문제 1회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는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1시트에 다음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A3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써 볼까요? 리조트명, 그리고 탭, 고객명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5분 동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타 없이 입력해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1번 다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기본 작업 2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A1부터 G1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굴림체 20 굵게 줄게요. 행의 높이를 30으로 하고 B4부터 B12, G4부터 G12는 가로 가운데 맞춤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 잡으시고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볼게요. 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굴림체 20 굵게 해볼게요. 자, 글꼴화 살펴 누르시고요. 직접 타이핑 해주시면 돼요. 굴림,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글자 크기는 20입니다. 20, 그리고 굵게 한번 눌러볼게요. 자, 행 높이를 30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일행 머리글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행 높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화 상자가 뜨죠, 여러분? 여기다가 30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B4부터 B12 이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G4부터 G12 범위 잡으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해볼게요.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밖에 클릭해 주세요.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A3부터 G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세기 가로 가운데 맞춤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A3부터 G3 범위 잡아주시고요. 요 스타일 보이시죠?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셀 스타일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강조색 2번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C4부터 D12는 쉼표 스타일, 그리고 F4부터 F12는 백분율 스타일의 소수 한 자리 지정해 보겠습니다. C4부터 C12 범위 잡으시고요. 쉼표 스타일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F4부터 F12 범위 잡으시고요. 자, 백분율 스타일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 한 자리죠?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릿수 늘림. 네, 됐습니다.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4부터 A12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글자 뒤에 점자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포라고 써 있으면 반포 점이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A4부터 A12 범위 잡아보시죠. 자, 엑셀은요, 이렇게 범위 잡은 데 안에서 우측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셀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고 지표준 지워볼게요, 여러분. 네, 여기에다가 골뱅이 쓰시고 큰 따옴표로 한글로 점 써주시면 돼요. 따옴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F5셀에 우수 지점이라는 메모 삽입할 거고요. 자동 크기 그리고 항상 표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5셀 클릭해 줄게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측 누르면 메모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메모 삽입 누르면 여기에 미리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백스페이스 키 여러 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한글로 우수지점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에서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 중에 메모 서식 눌러보겠습니다. 메모 서식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맞춤 탭이 있고요, 자동 크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밖에 클릭하면 보통은 메모가 안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이고 빼면 안 보이게 되는데, 항상 표시하는 방법은 F5 셀을 다시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요거 눌러주신다는 거 알고 가시겠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 문제 풀어볼게요. A3부터 G12는요, 모든 테두리 해보겠습니다. 자, 다 했어요, 여러분. A3부터 G12 범위 다 잡아주시고요. 테두리 화살표 누르시고 모든 테두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2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작업 3번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랑 3번 문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봐 드릴게요. 기본 작업 3시트에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사원별 급여 현황표에서 인사고과가 300 이상이거나 그랬죠, 여러분? 우리 배워봤어요. 고급 필터에서 이거나는 또는 조건이고, 조건을 입력 시 다른 줄에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자, 300 이상이거나 상여 비율이 7% 미만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추출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시죠. 조건은 A17, 결과는 A21에 뽑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사고과가 300 이상이라는 조건을 A17부터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인사고과 제목 찍어주시고요. 컨트롤 C 눌러주시고요. 자, A17에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V입니다. 인사고과 밑에다가 크거나 같다 30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상여 비율이 7% 미만이라는 조건을 할 겁니다. 상여 비율 제목 찍어주시고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제목은 항상 나란히 쓴다는 거 체크해 볼게요. 컨트롤 V 하시고 이거나니까 여기다 안 쓰고 요 밑에다 쓰셔야 됩니다. 밑에 이거나니까 그렇죠? 자, 미만은 작다고요. 7%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준비 작업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볼게요. 밖에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고급 한 번만 눌러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고급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요, 제일 먼저 다른 장소의 복사 눌러주시는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목록 범위에 미리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는 경우 있다 그랬죠? 그러면 무시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를 깨끗하게 지우고 내가 직접 여기에다가 범위를 잡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목록 범위 클릭하고요. 성명부터 끝까지 한번 다 잡아볼게요. 자, 이게 목록 범위입니다. A3부터 H15까지.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칸 클릭하시면 조건 범위 잡아볼게요. A17부터 B19까지 범위 잡아보겠습니다. 요게 조건 범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복사 위치 클릭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는 복사 위치가 클릭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은 이거 안 누르신 거예요. 이거 다른 장소의 복사 꼭 눌러줘야 된다는 거 체크해 볼게요. 자, 복사 위치를 클릭하시고요. 어디에다 나타나라고 했어요? A21이죠? A21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목록, 조건, 복사 위치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작업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해 주시고 준비 부탁드릴게요. 1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읽어볼게요. 부서명의 판매부인 사원의 기본급이 가장 적은 사원명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들어간 최소값을 먼저 구해줘야 되거든요. D민을 맨 첫 번째로 해볼 거고요. 이렇게 D민으로 찾은 다음에 사원명을 찾아볼 겁니다.
V룩업을 두 번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실적 사원명 여기다 클릭해 볼게요. F3에 클릭하고 저희 Dmin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하시고 영어로 Dmin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칸은 제목 포함해서 다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잡아볼게요. A2부터 D9까지. 자, 두 번째 칸 클릭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은 계산할 제목이죠. 어디에서 제일 작은 값 구할 겁니까? 기본급. 그래서 계산할 제목 기본급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칸 클릭해 보시고요. 세 번째 칸은 제목 포함한 조건이죠. 부서명이 판매부입니다. 자, 가볼게요. 부서가 판매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체 범위 계산할 제목, 제목 포함한 조건이에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여기에서 잘 따라해 볼게요. 는 빼고 범위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는 빼고 범위 잡으시고 컨트롤 X. 자, 이렇게 컨트롤 X 하시면 는밖에 안 남죠? 영어 써보겠습니다. 자, V룩업에서 탭 누르시고 FX 진행해 볼게요. 자, FX 누르면 대화 상자가 뜨는데 첫 번째 칸은 찾을 값입니다. 우리 첫 번째 칸 컨트롤 V 99만 5천원 찾을 겁니다. 저희가 찾을 값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두 번째 칸 찾을 범위죠. 자, 우리 여기 C3부터 D9까지 범위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찾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칸은 찾을 번째인데 뭐 갖고 올 거예요, 여러분? 사원명. 자, 이름이 몇 번째 칸에 있죠? 두 번째 칸. 그래서 2라고 적을 거고요. 네 번째 칸. 나 99만 5천원 찾을 건데 여기 99만 5천원 보이시죠? 네, 정확한 값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0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정확한 거 0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2번 문제 저 독고리랑 또 계속 풀어볼게요. 문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유형 50m 기록이 1등은 별표 3개, 2등은 별표 2개 할 거고요. 3등은 별표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수는 기록이 작은 값이 1등이라고 되어 있죠? 오름차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등수를 구하는 랭크 EQ를 맨 처음 해볼 거고요. if를 두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결과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는 하시고 RA 랭크.EQ에서 탭 FX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위 구할 주소입니다. 저희 얘 찍을 거예요. 전 이 첫 번째 기록으로 순위를 구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칸 비교할 범위죠. 자, 두 번째 칸 커서 놓으시고 기록을 전체 다 잡아주시고 F4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범위를 다 잡아주시고 F4 눌러보겠습니다. 세 번째 작은 값이 1등이니까 1이라고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칸 순위 구할 주소 비교할 범위 오름차순 등수 구할 때 작은 값이 1등 구할 때 1이라고 적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아까 잘 따라하셨던 는 빼고 범위 잡아볼게요, 여러분. 자, 는 빼고 범위 잡고 컨트롤 X. 자, 는밖에 안 남죠? if 들어가 볼게요. I 누르시고 I 누르면 if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탭 fx. 자, 그럼 조건문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칸은 컨트롤 V. 자, 이렇게 아까 등수 공식이 들어가죠? 이 오름차순 등수가 몇 등이라면 1등이라면 그래서 는하고 1 적을 거예요. 두 번째 칸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우리 특수문자 별표 3개 넣어볼게요. 한글로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그럼 여기 까만 별표 보이십니까? 숫자 8번 누르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8 또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8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칸 클릭하고 새로운 if문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수 화살표 눌러볼게요.
자, 여기 눌러서 if 클릭해 보겠습니다. if. 자, 그럼 이렇게 새로운 if 함수가 뜨죠. 컨트롤 V. 이번에는 몇 등이라면 는하고 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칸 클릭하시고 한글로 자, 별표 2개 나오게 해볼게요.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8, 또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8.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칸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함수 화살표 또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함수 화살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또 클릭해 볼게요. 자, 새롭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컨트롤 V. 얘가 몇 등이라면 3등이라면 이렇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두 번째 칸 클릭하시고 우리 문제 보세요. 3등은 뭐예요? 별표 하나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8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답만 쓰죠. 자, 우리 나머지는 뭐 하래요? 공백. 그래서 여기에다가 따옴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조건 참 거짓. 우리 마지막 조건은 답만 적게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이 공백 나오는 게 맞고요. 점에서 아래로 쭉 끌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표 3에서 직업 코드와 코드표를 이용해서 직업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코드표 줄거볼까요? 직업 코드 두 번째부터 한 자리가 1이면 학생, 2면 군인, 3이면 공무원, 4면 교사, 5면 회사원입니다. 자, 우리 브이로그업, 미드, 밸류 함수 이용해 볼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직업에다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내가 갖고 올 직업이 세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이룩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V룩업에서 탭 누르시고요. FX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찾을 값인데요. 자, 보세요. 직업 코드 두 번째부터 한 자리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드를 한번 써서 직업 코드에서 두 번째부터 한 자리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MID 괄호 열어보겠습니다. 직업 코드 첫 번째 자료 찍고 콤마. 자,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한 자리 2,1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직업 코드 첫 번째 자료에서 두 번째부터 한 글자 갖고 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칸은 찾을 범위인데 어디를 이용해서 찾으래요? F15부터 G19를 이용하래요. 자, 범위 잡아볼게요. F15부터 G19, F4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가 4개 나오셔야 돼요. 왜? 이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여기서만 찾을 거기 때문에 F4 눌러서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세 번째 칸은 찾을 번째인데 여러분 내가 갖고 올 건 직업인데 우리 여기서 찾는다고 했죠? 이 직업이 몇 번째 칸에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칸에 있잖아요. 그래서 2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예요. 네 번째 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5 찾을 건데 여기 5라고 있죠. 정확한 거 찾는다 그래서 0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점이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정확한 거 있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함수, 우리 저랑 같이 배울 때 제가 설명 한번 드렸을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로 갖고 온 숫자는 문자예요, 문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미드로 5를 갖고 왔지만 이렇게 따옴표 2개가 붙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얘는 문자라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숫자 5를 못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숫자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밸류 함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얘를 숫자로 바꾸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미드 함수 앞에다 클릭하고요. 밸류 괄호 열고 뒤에 괄호 닫고 네, 이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밸류를 이 미드 함수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 이 미드에 있는 숫자가 진정한 숫자로 바뀌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따옴표가 안 보여요, 여러분. 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회사원,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정확한 거 0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4번 문제 저 독거리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주말이라고 표시해 볼게요. 요일 구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요일 번호 유형은 월요일을 시작으로 하셔도 돼 있죠? 우리 if랑 weekday 함수 가보겠습니다. 요일 구분 클릭하시고요. 가볼게요. 는 하시고 영어로 if에서 tab, fx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우리 조건 한번 해보는데 조건문은 항상 주를 생각해 달라고 제가 얘기 드리죠. 가볼게요. weekday 괄호 열어보겠습니다. weekday 괄호 열고 생년월일에 첫 번째 자료 찍고 월요일부터 출발이니까 콤마 2라고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일요일이 시작이다 그러면 콤마 2 적지 않아요. 콤마 1이라고 적거나 그냥 날짜 찍고 괄호 닫으시면 돼요. 자, 이 요일 번호가 2라고 하면 그럼 뭐예요? 월요일이 스타트죠? 1. 그러면 월요일이 1번이면 금요일은 몇 번일까요? 월요일이 1번이면 금요일은 1, 2, 3, 4, 5 월화수목금 그래서 금요일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으려고요. 금요일까지라면은 작거나 같다 5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금요일까지라면 이 소리예요.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금요일까지는 뭐래요? 한글로 평일 탭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뭐예요? 주말 탭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건 참 거짓이에요.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여기까지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150 이상인 금액의 평균 구할게요. 조건이 들어간 평균 에버리지 if 첫 번째로 해볼 거고요. 이거를 1000의 자리에서 내리멜에서 만자리까지 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만자리는 자릿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라운드 다운을 두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 예제가 있죠? 1000단위 구분기호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if 먼저 해볼게요. 자, G32셀에 클릭하고 는 영어로 AV 에버리지 if에서 탭 fx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버리지 if 공식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칸은 조건 범위입니다. 근무 시간 범위 잡으시고 두 번째 칸 여기가 조건이 뭐예요? 크거나 같다 150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건 범위 조건 세 번째 칸 클릭하시고요. 어디 평균 구하실 거예요? 금액 평균. 그래서 세 번째 칸에 커서 놓고 평균 구할 범위, 금액을 범위 다 잡아 볼게요. 됐습니다. 자, 공식 조건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예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시죠? 자, 범위 잡아볼게요. 는 빼고 범위 잡아보겠습니다. 컨트롤 X. 자, 이렇게 오려두게 하시고요. ROU 라운드 다운에서 탭 FX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칸은 컨트롤 V 두 번째 칸에 만자리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우리 표시 예제에 1000단위 구분기호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얘 클릭한 다음에 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쉼표 단축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쉼표 스타일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문제 5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분석 작업 1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분석 작업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저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시나리오 한번 해볼 건데 시나리오는요, 제일 먼저 이름 정의부터 먼저 한다 그랬죠? 요거 먼저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식품 판매 실적표에서 이익액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요거 체크해 볼게요. 얘가 변경셀이고요. 순이익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체크하고 메모 좀 해보시죠. 이게 결과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시나리오는요, 이름 정의부터 먼저 한다 그랬어요. 요거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이름 정의해 보겠습니다. B18은 영지차 이익액, B19는요 사슴녹용 이익액, B20은 홍삼정 이익액, G15셀은 순이익 합계로 이름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보시죠.
자, B18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이름 상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설명글 나오세요. 자, 여기다 클릭하시고 한글로 써볼게요. 영지차 이객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B19를 클릭하시고요. 역시 이름 상자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러분. 사슴 녹용 이객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B20을 클릭하시고요. 또 이름 정의해볼게요. 이름 상자 클릭하시고 여기는 홍삼정 이객입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G15는 순이익 합계죠. 자, 우리 G15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름 상자 클릭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순이익 합계라고 정의해 볼게요. 엔터 한번 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시나리오는 변하는 거 먼저 범위 잡고 시작합니다. 이익액이 변동하는 거니까 요 범위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B18부터 B20까지 범위 잡아 주시고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범위 잡아 주시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입니다. 자, 그럼 대화 상자가 뜨죠? 여러분 요거 추가 한번 눌러 보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액 증가입니다. 여기다 써 볼게요. 자, 이렇게 이름 적어 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숫자를 순서대로 써 주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 보시고. 자, 1500 탭, 그리고 11,000 탭, 그리고 3,500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시나리오 더 넣을 거니까 추가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입니다. 이익액 감소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00, 9,000, 2,500 요거 순서대로 넣어보겠습니다. 800 탭, 9,000 탭, 2,500. 자, 여기에서 2,500까지 쓰셨다면 이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약 누르셔야 돼요, 요약. 만약에 표시 눌렀다? 안 돼요, 여러분. 표시 누르시면 안 되고 요약 누르셔야 됩니다, 요약. 자, 눌러볼게요. 제가 왜 이거 누르지 말라 그러냐면 이거 누르면 그냥 틀렸구나 하고 빨리 다른 문제 푸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원상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눌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약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럼 결과 셀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G15를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리 나와 있죠? 그래도 연습한다 셈 치시고 여기 한번 다시 클릭. 달러로 변하는 거 말고는 뭐 차이점은 없어요. 아까 그냥 그 상태에서 G15가 나왔으면 그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클릭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시나리오 문제, 분석 작업 1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석 작업 2번 시트 클릭하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읽어봐 드릴게요. 분석 작업 2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사원 임금 계산표를 이용해서 자, 줄거볼까요? 사원 이름은 필터, 부서명은 행, 직급명은 열입니다. 시그마 값에는 판매 금액의 합계와 총 수령액의 평균을 계산하고 행의 총 합계는 표시하지 않는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볼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요, 동일 시트 A20셀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 한번 다 잡아 주십시오. 우리 삽입의 피벗 테이블 눌러볼게요. 자, 삽입의 피벗 테이블입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A20을 클릭해 볼게요. 기존 워크시트를 꼭 클릭해 주시고 A20 위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뜨게 됩니다. 우리 문제를 보면서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드래그 앤 드롭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사원 이름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요. 자, 누른 채로 필터로 끌어다 놓을게요. 요렇게. 그리고 부서명은 행입니다. 직급명은 열로 끌어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시그마 값에는 판매 금액을 끌어다 놓습니다. 자, 판매 금액 합계 보이시고요. 그리고 총 수령액을 또 끌어다 놓을게요. 근데 총 수령액의 평균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다고요? 합계. 그래서 우리는 얘를 평균으로 바꿔줄게요. 자, 화살표 누르시고 값필드 설정 클릭해 보겠습니다. 총 수령액 화살표 누르시고 값필드 설정 클릭해 볼게요.
자, 대화 상자가 나오면 평균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랑 레이아웃이 맞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배워봤어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디자인에 있습니다. 디자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표시 눌러볼게요. 자, 이거 누르게 되면 행과 열 레이블에 제목이 표시가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됐습니다. 판매 금액 합계와 총 수령액 평균은 셀 서식을 이용해서 표시 형식을 숫자 범주의 1000단위 구분기호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판매 금액 화살표 한번 누르시고요. 값 필드 설정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 눌러보겠습니다. 숫자 찍고 1000단위 구분기호 체크해 볼게요. 네, 확인입니다. 됐습니다. 확인입니다. 또 해볼게요. 총 수령액 화살표 누르시고요. 값 필드 설정 들어가 볼게요. 그럼 아까처럼 표시 형식 눌러주시고요. 숫자 클릭하시고 1000단위 구분기호입니다. 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확인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는 피벗 테이블 안에다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볼게요.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 및 필터 가서 행의 총합계를 체크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의 총합계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요,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2번으로 지정할 거고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은 행머리글, 열머리글, 줄무늬열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안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요 위에 보이는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이실 겁니다. 자세히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거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디자인도 안 보인다? 이 피벗 테이블 안에를 클릭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중간 탭에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2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머리글, 열머리글, 줄무늬열 요거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해 볼게요.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매크로 작업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매크로 작업 시트 클릭해 볼게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에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F4부터 F9 영역에 합계를 계산하는 합계 매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매크로 만들 땐 항상 밖에 클릭한다 그랬죠? 개발 도구 들어가셔서 매크로 기록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에 매크로 이름 적어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매크로는 합계입니다. 합계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확인을 눌렀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거, 작업하는 거 모두 기록되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클릭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4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자, 우리 합계 구할 수 있습니다. 는 하시고 영어로 SU 적어 볼게요. SU 적으신 다음에 썸에서 탭입니다. 자, 그러면 B4부터 E4까지 범위 한번 잡아볼게요.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다시 합계 F4 셀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 점 보이시죠? 아래로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계 구했고요. 우리 내가 할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기록 중지 한번 눌러볼게요. 항상 내가 할 작업이 끝나면 밖에 클릭하시고 기록 중지 누르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매크로 만들었으니까 도형 만들어서 매크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도형의 사각형의 직사각형 도형을 B11에서 C12에다 만들고 글자는 합계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맞춤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한번 해볼게요. 삽입의 도형 한번 눌러보시죠. 자, 사각형의 첫 번째 거 직사각형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B11에서 C12까지 끌어다 놓을게요.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저 상태에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글로 합계라고 적어볼게요. 네. 자, 홈에 들어가셔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요거 두 개 체크해 볼게요. 홈에 들어가셔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입니다.
그래야지 정가운데에 들어오고요. 우리 아시다시피 도형은 수동으로 매크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매크로 지정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만들었던 합계 매크로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매크로가 실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테스트 해보시죠. 조금 전에 구했던 합계를 지워주시고 밖에 클릭했다가 얘 한번 누르시면 여기 합계가 짠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첫 번째 매크로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A3부터 F3에 채우기 색, 표준색 자주, 글자 색은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는 서식 매크로 만들어 볼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밖에 클릭하시고 역시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볼게요. 자, 그럼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기에다 적어보겠습니다. 한글로 서식 적어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A3부터 F3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홈 들어가 볼게요. 페인트 통 채우기 색 눌러서 자주색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설명 보이시죠? 표준색에 있는 자주색입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색 한번 눌러서 표준색의 노랑 클릭해 볼게요. 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밖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내가 할 작업이 끝났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밖에 클릭하셨죠? 개발 도구 들어가셔서 기록 중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축 해체 만들어서 매크로 또 지정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개발 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E11에서 F12에다 만들 거고요. 글자는 서식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 개발 도구 밑에 보면 삽입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거 단축 해체 클릭해 볼게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E11에서 F12까지 끌어다 놓겠습니다.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자, 그러면 서식 매크로 이름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네, 됐습니다. 저 상태에서 그냥 글자 쓰면 돼요, 여러분. 서식 그리고 밖에 클릭입니다. 자, 그럼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범위 잡아주시고 원래대로 되돌려야 되거든요. 홈에 들어가셔서 페인트 통은 채우기 없음 요거 눌러주세요.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글자색 눌러서 자동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원래대로 들어오죠? 여러분 서식 매크로 테스트할 때 절대 델 키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페인트 톤과 글자색은 자동입니다. 자, 그럼 밖에 클릭해 보시고 얘를 눌러보면 여기 짠 하고 서식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보시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매크로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저랑 차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 작업 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차트 작업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그림과 같이 차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컴퓨터 전공학과의 기말고사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 중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화 상자가 나오면 추가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기말고사 제목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얘를 먼저 클릭하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컴퓨터에 해당하는 점수 클릭하면 됩니다. 88점, 90점, 그리고 80점, 75점, 그리고 88점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해볼게요. 기말고사 선택하고 컴퓨터에 해당하는 점수 차례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엑셀에서 범위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처음부터 잡는 겁니다. 범위를 잘못 잡았을 땐 이 범위를 수정하는 방법은 그냥 다시 처음부터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범위 잡으셨으면 컨트롤 C, 자, 컨트롤 C,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자,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입니다. 네,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차트 제목은 A1셀과 연동시키고 굴림체 굵게 글자 크기는 20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 한번 해주세요. 차트 선택하면 여기 더하기 버튼 보이십니까? 예, 눌러볼게요. 차트 요소고요. 차트 제목 요거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차트 제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는 해보시는 거예요. 는. 그리고 A1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홈에서 글꼴 바꿔볼게요, 여러분. 글꼴은 굴림체입니다. 적어볼게요. 엔터 한번 해주시고, 굵게는 눌려져 있어서 따로 누르지 않습니다. 글자 크기만 20으로 바꿔볼게요. 네, 됐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구기자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위치 안쪽 끝에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구기자 여기 있죠. 얘만 레이블을 표시할 거거든요. 우리 아시죠? 천천히 2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파란 막대 한 번, 또 한 번. 자, 그럼 우리가 보더라도 얘만 선택된 거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버튼 눌러볼게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블이 뜨죠. 이 100에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오른쪽에 속성창이 뜨는데 안쪽 끝에 요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막대 안쪽 끝에 표시가 돼요, 여러분. 자, 옆에도 해볼게요. 요 빨간 막대를 천천히 2번 클릭해 볼게요. 자, 한 번, 또 한 번. 얘만 선택되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90에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입니다. 네. 자, 그래서 똑같이 안쪽 끝에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세로값 축의 최대값을 120, 기본 단위를 20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이 숫자축 이쪽을 기본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숫자 아무거나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축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에 경계, 축 옵션 경계 보이시죠? 최소값은 0 그대로 냅두고 최대값은 120 돼 있으니까 따로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단위 기본 보이시죠? 여기를 2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주 단위가 20씩 변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 보조 단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주어지지 않은 건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조는 어떻게 나와 있든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차트 영역의 질감은 신문용지,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 그림자는 옵셋 아래쪽이고요. 둥근 모서리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을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공간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차트 영역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채우기라고 있고요. 여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질감 단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문용지 설명글 보이시죠? 예, 클릭해 보세요.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테두리 한번 눌러볼까요? 그래서 화면 맨 아래 보시면 둥근 모서리라고 있어요, 여러분. 네. 요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효과 단추 한번 눌러보시죠. 자, 화면 위에 효과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림자라는 메뉴가 보이고요. 예,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미리 설정 누르시고 오프셋 아래쪽 요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효과 단추 누르고 그림자에 미리 설정 바깥쪽 오프셋 아래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력 문제 1회를 저 독골이랑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복이 중요합니다. 전 항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2-3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효과가 높아집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상시 기출력 문제 2회를 저랑 같이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